비언어적 신호 읽기 과학적 근거와 중요성. 비언어적 신호난법 큐유즈는 우리가 일상적인 소통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며 상대방의 감정, 태도,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신호는 종종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소통 기술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의 과학적 근거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언어적 신호란 무엇인가? 비언어적 신호는 단순히 말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소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호에는 표정, 몸짓, 자세, 눈맞춤, 음성의 톤 등이 포함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비언어적 소통은 인간 간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대화를 할 때 약 6593%의 정보를 비언어적 방식으로 주고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비언어적 신호의 뇌과학적 기초. 비언어적 신호는 뇌의 여러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인간의 뇌는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할 때 시각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과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을 결합하여 반응합니다. 뇌의 감정 처리 영역 비언어적 신호에서 감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는 감정적 반응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특히 얼굴 표정, 눈빛, 목소리의 높낮이 등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 신호들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며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각적 정보 처리 비언어적 신호는 시각적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후두엽과 두정엽이 처리하는데 이 영역은 외부 시각적 자극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뇌는 자동적으로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생성합니다. 3.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 비언어적 신호는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의사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방의 감정, 신뢰도, 친밀도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인식 폴 에크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는 6가지 기본 감정 행복,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놀람을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굴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 형성 비언어적 신호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버트 메레이비언 교수는 말보다 비언어적 신호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비언어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야. 팔짱을 끼고 있는 자세, 피하는 눈맞춤 등을 보이면 상대방은 신뢰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 문제는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의도 파악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손을 입 가까이에 대는 등의 신체 언어는 그들이 불편하거나 긴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비언어적 신호와 뇌의 관계. 비언어적 신호는 뇌에서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유사성 이론 시멀레러티 시리에 따르면 사람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 과정에서 뇌의 미러 뉴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러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거나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마치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뇌에서 반응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웃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어 우리도 웃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음성의 톤은 비언어적 신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의 높낮이나 속도는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의 톤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고 높은 톤의 목소리는 긴장이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낮고 부드러운 톤은 안정감이나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비언어적 신호의 실용적 활용.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는 능력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직장, 연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특히 고객이나 동료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니 라빈즈와 같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미술 치료나 심리 상담에서 비언어적 신호는 중요한 진단 도구로 사용됩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으면 환자의 내면적인 문제나 갈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비언어적 신호는 뇌의 여러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감정, 신뢰,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감정적 공감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과학적 근거와 효과. 질문은 소통에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화의 흐름을 이끌고 관계를 강화하며 상대방의 사고를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하기는 인간의 뇌와 인지, 감정,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하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질문의 종류와 기능.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 오픈-엔더드 퀘스천즈가 폐쇄형 질문 클로스-엔더드 퀘스천즈.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더 길고 자세하게 답할 수 있게 유도하며 폐쇄형 질문은 예/아니오와 같은 간단한 답을 유도합니다. 각 질문은 대화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두 가지 질문 모두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빠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사실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만족스럽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간단한 예/아니오 답변을 받습니다. 2. 질문과 뇌의 관계. 질문은 뇌의 여러 영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인간의 뇌는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뇌에서 질문을 처리하는 과정은 주로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판단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질문을 받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사고 유도 질문은 뇌를 자극하여 새로운 사고를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받으면 뇌의 기억과 인식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보 처리 질문을 받았을 때 뇌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뇌 영역을 활용합니다. 특히 언어 처리 영역, 브로카 영역, 웨르니케 영역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질문과 인간의 학습 과정. 질문은 학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서크레틱 퀘스처닝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방법으로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에게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교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인지적 촉진 질문을 던지면 학습자는 기존 지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은 학습자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타인지 촉진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메타인지작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게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되면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4. 질문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질문은 사람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공감적 질문, 감정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더욱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 피드백 유도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작업에서 무엇을 가장 잘했나요? 와 같은 질문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며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질문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질문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높은 사회적 연결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의견 존중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는 관계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서로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질 향상 질문은 대화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작위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이끌면 더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의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팀워크나 협업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질문과 문제 해결. 질문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적 질문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정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해결책을 찾는 과정까지 질문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질문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질문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하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은 뇌의 인지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학습을 촉진하며 감정적 지지와 관계 개선에 기여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능력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경 파악하기 과학적 근거와 중요성. 배경 파악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환경, 경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 행동 패턴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은 여러 심리적,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 과학적 근거는 소통을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경 파악의 중요성과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